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 SDS에서 솔루션 영업하고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필 프로입니다.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해서 여러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고객을 지원한 경험을 반영해서 챗봇을 활용한 AI 컨택센터 구현의 주제로 30분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행사 주제이기도 한 AI 컨택센터에 대해 저희는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 경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객 문의에 효율적으로 응대하며 나아가 선제적인 고객 가치 제공을 드리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앞으로 채팅 수요가 점점 더 증대되면서 챗봇이 AI 컨택센터 구현의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여러분들이 챗봇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늘어나고 있는 수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채팅의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팅은 전화로 혹은 말로 하던 상담을 단지 타이핑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강력한 시각적인 소통 매체로 보셔야 합니다. 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UI를 통해 사용자 입력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웹이나 앱과 비교해서는 동적 UI를 제공하는 차이가 있고요. 고정된 UI를 내비게이션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원하는 질문과 요청을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는 언어 소통의 장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화 대비는 비동기 방식의 이점이 있겠습니다. 채팅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답을 줄 때까지 수화기를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죠. 더불어서 대화 이력이 남아있어 필요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게 클릭이 안 됐네요.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이 젊은 세대의 채팅 선호인데요. 채팅이 그렇게 좋은 거면 굳이 젊은 세대만 선호할 리 없잖아요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 또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채팅 나는 글쎄 하시면서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T가 발달해서 그런지 이미 30대도 채팅을 선호한다는 통계가 있긴 합니다만 이 글로벌 통계가 벌써 수년 전이니까 현재는 최소 20대 후반까지는 글로벌하게 채팅을 확실히 선호한다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직접 대화가 부담스러워서 라는 응답도 그 그래프 오른쪽에 보시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주요 이유들을 살펴보시면 주된 동의는 말씀드렸듯 채팅의 효율성에 대한 선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원주민인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채팅의 좋은 점을 빨리 캐치하고 이미 선호에도 반영 중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채팅 수요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은 대응을 고민하게 됩니다. 먼저 상담사가 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채팅 상담을 도입한다고 해서 전화 상담이 자연적으로 줄지는 않는데 기존 채널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신규 채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역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기존 상담사를 채팅 상담에 투입하겠다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채팅은 멀티 상담이 되니까 최소 인력으로 대응 가능하지 않겠나 기대도 하시는데요. 현실을 보자면 미숙련자의 경우는 최대 3개, 숙련자의 경우도 5개 이상의 세션을 동시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채팅 상담 도입은 필요한 상담사를 새로 채용하고 교육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담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업이 채팅 대응을 일부라도 자동화하셔야 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 됩니다. 상담사를 개발자로 대체할 뿐이지 비용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데 하는 우려도 있으시니까 좀 부연드리면요. 상담 문의는 소위 몇 분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념으로는 파레토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크게 욕심내지 않고 상담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20% 구간의 단순 반복성의 문의만 우선 자동화해서
비용은 크게 낮추고 서비스 품질은 높이고 또 상담사의 부가가치를 제고한 사례들이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거스를 수 없는 미래기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대비하는 의미도 클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기업들의 챗봇 도입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내 1000대 기업 대상으로 챗봇 도입의 현황을 조사한 바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대고객 응대 업무에 챗봇을 우선 활용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융과 유통 쪽에서 먼저 도입하시고 B2C 제조, 서비스, 공공, 더 나아가 교육 및 의료 등에서 쫓아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도입하신 기업도 최근에 솔루션 교체나 콜봇 도입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아직은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성 벤처기업은 홈페이지 대신에 챗봇을 대문짝으로 삼으시기도 하시고요. 소매금융이나 판매기업 중심으로 키오스크나 메타버스 상의 가상상담원이 챗봇과 연계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시도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고객 업무에서 챗봇의 효용을 검증한 기업은 임직원 업무에도 챗봇을 도입하시는 추세인데요. 먼저 기업 내에 임직원 간에도 단순 반복 문의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자동화합니다. 사내 문의에 시달리는 스텝 부서들, 특히 이제 좀 만만해 보여서 좀 다른 직원들의 문의에 주된 타겟이 되는 막내분들이 챗봇 서비스 제공을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경우도 인사팀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바 있습니다. RPA 관련해서는 금융권 등에서는 이미 10,000개가 넘는 단위 업무를 자동화한 기업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타스크 단위에서 자동화할 만큼 다 하고 여기서 더 확대하려니까 이제는 프로세스 수준에서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다양한 역할자 간의 인터랙션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챗봇을 연기하려는 관심도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타 챗봇의 지능형 연계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솔루션 소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챗봇의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익히 잘 아시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고 AI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챗봇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 점차 성숙하고 있고요. 기술의 안정화도 이게 벌써 작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1, 2년 내에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AI 챗봇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 챗봇과 달라진 게 도대체 뭐냐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지나친 기대 혹은 지나친 비관으로 다소 극단적으로 바라보시는 경향도 존재하고요. 먼저 기존 챗봇은 키워드 추출 방식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사용자의 발화에 실적, 매출, 판매량 등의 키워드가 있으면 이는 실적 문의야 라고 알아채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사용자는 올해는 얼마나 팔린 거야 식으로 물으시기 때문에 기존 챗봇은 사용자 의도를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턴 인식에 강한 기계학습을 도입하면서부터는 사용자의 실제 자연어 발화를 수집해서 이 표현은 실적 문의야 하고 레이블을 달고 이를 쭉 기계학습하게 되면 유사 표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원리가 됩니다. 이후 뭐에 대한 실적, 언제적 실적 등의 정보를 형태소 분석하고 엔티티 추출 등으로 코리문으로 구성해서 기관기에 문의를 하고 답을 받으면 앞뒤에 말을 붙여가지고 사용자에게 응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예나 지금이나 큰 기술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도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 본 화면에서 NLU로 표현된 기능인데요. 똑똑한 챗봇은 다양한 표현을 잘 인식하느냐 말고도 그때그때 문맥에 맞게 일련의 대화를 순차적으로 잘 대응해서 정해진 타스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NLU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화 관리자, 즉 다이얼로그 매니저의 중요성이 생깁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대화의 문맥도 이해해서 또 기업이 잘못에 책임질 걱정도 없이 답도 잘 해주면 베스트겠죠. 하지만 이는 소위 스트롱 AI, 강인공지능의 영역이라 아쉽지만 조만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대신 기업은 잘 정의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화 진행을 사전에 설계하게 되는데요. 너무 시나리오 또 중심적이다 보면 불편함도 생깁니다. 사람과의 대화의 경우 예를 들어 우리는 어디 방문 예약을 챗봇에 하려다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면 근데 주차는 되나요? 하고 자연스럽게 묻게 되잖아요. 하지만 챗봇은
방문 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하고 이전 문맥에서나 필요했던 것을 계속 요구하거나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면 사용자는 이 챗봇은 역시 답답해, 바보 같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챗봇이 문맥을 이해는 못해도 관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의 기술에서도 대화 주제 변경을 캐치하고 문맥에 변경됐을 때 사용자의 문의에 답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원이 되는지 따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대화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제반 환경을 통칭 봇 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챗봇의 핵심 기술 요소 3가지 중에 마지막을 차지하게 됩니다. 간략히 챗봇 과제 수행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브리티 어시스턴트와 같은 챗봇 엔진을 도입하시고 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채널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퍼블릭 메신저, MS 팀즈와 같은 임직원 메신저와 연결하실 수도 있고 커스텀 웹챗을 개발하여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있는 답변을 제공하거나 타스크 수행을 위해 기관계 연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 원하는 뷰에 맞게 통계 화면 등은 커스텀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챗봇 대화 구현인데 이는 기업의 지식을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학습을 하는 업무입니다. 대부분의 챗봇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수도 크게 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아주 방대한 지식을 대상으로 챗봇이 답을 해야 할 경우는 그 질문 하나하나를 대화로 구현하는 방식은 경제적으로 결코 정당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계신 검색 시스템과 연계해서 챗봇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화 이력에 대해서는 약간의 별도 프로젝트성으로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 고객 관계를 개선하거나 상품을 기획하는 데 응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챗봇의 자동 응대에는 한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휴먼 터치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채팅 상담 시스템을 연계하고 대화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혹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는 상담사와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콜센터의 경우 대부분 녹취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챗봇 구현 전에 음성인식 프로젝트를 선행해서 이 녹취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기존 상담 이력을 데이터로 활용하여 챗봇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대화를 설계하거나 표현을 학습하는 데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봇은 메신저나 웹챗 연계 대신에 콜센터의 시스템, 교환기 등과 연계하게 되는데 음성 인식이나 합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콜 에이전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챗봇이지만 음성을 원할 경우 통상 이를 음성봇이라고 하는데요. 별도의 음성 인식 프로젝트 없이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구글, 아마존 등의 STT 및 TTS API를 이 클라이언트 단에서 연동해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 직원은 그 직원이 키오스크에서 근무하건 메타버스에서 근무하건 프론트엔드 단의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챗봇 엔진과 연동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연계는 기관계 연계와 마찬가지로 RPA 서버와 API로 연계하시면 됩니다. 챗봇의 기술과 프로젝트에 대해 어느 정도 살펴봤으니 이제 도입을 검토하실 때 주요 고려사항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는 뒤에 제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 활용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적어도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장에서 좀 더 부연 드리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똑똑해질 수 있는가를 철저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는 핵심적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입 순서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채팅, 챗봇, 콜봇을 함께 검토하시면서 이걸 뭐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한 번에 해야 되는 거야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우선 채팅 상담은 챗봇과 함께 도입으로 이미 조언 드렸고요. 콜봇은 챗봇으로 AI 경험을 먼저 쌓고 데이터는 뭐 나중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단계적 추진하겠다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후 처리에 해당하는 음성 인식과 합성 그리고 컨택센터 인프라 연계도 후속 작업으로 수행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채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시죠.
중요한 게 UI 커스터마이징이 일단은 필요한지를 먼저 좀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카카오의 링크만 제공해서 내가 제공하는 챗봇으로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접근성 때문에 UI가 고정된 카카오톡 같은 레거시 채널을 굳이 이용해야 하나라는 고민들을 하시는데 지나치게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공유가 아주 중요한데요. 말씀드렸듯이 단순 반복되는 부분을 집중해서 자동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롱테일성의 모니터링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완하시고 불가피한 경우 검색을 연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에 있어서는 기계학습 방식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시되 기존의 룰 방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식 그래프 방식은 사실 기존 전문가 시스템과 다른 것이 없고요. 지식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키주수형이 아니라면 같은 회에서 진다는 것처럼 챗봇 기술로는 아직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도 같습니다. 검색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개별 부서에서 이렇게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서비스형, 클라우드형 솔루션 이용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사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길게 보아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은 구축형으로 검토하시는 겁니다. 또한 구축형으로 이렇게 라이선스를 도입하실 때는 AI는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업그레이드가 좀 보장되는 구독형 라이선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봇이라든가 아니면 또 챗봇에서 내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범위 밖에 날씨문이 응대한다는 치책 같은 것들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으시죠. 근데 음성인식이라는 이 음성보호하고 그다음에 치챗은 효용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지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르소나 관련해서 특히 말투에 있어서는 이 지나친 개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일관성을 우위에 두신다면 실패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똑똑해질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챗봇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같은 전문사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하지만 구축 후에 서비스, 즉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고객사의 책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서비스나 변경이나 추가, 재학습은 업체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수행한다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기계학습과 대화형 인터페이스라는 기존 IT 경험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두 가지나 되는 신기술을 한꺼번에 활용하기 때문에 직접 하시려고 하면 사실 만만치 않은 허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학습부터 살펴보면 재학습이나 추가학습이 이루어질 경우에 기존 모델에 대한 영향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가도 변경의 영향을 점검하고 직접 해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평가나 개선 도구, 그리고 학습 모델의 버전 관리가 제공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학습 모델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향후 학습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급한 것은 확실한 룰로 문제를 처리해야 할 수 있고요. 또 새로 학습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량의 편차가 클 때 흔히 발생하는 전반적인 인식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워크어라운드성의 튜닝 도구도 지원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이 기계학습 부분이 아니라 이 대화형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챗봇 대화는 이 단문 단답이나 하이 메뉴로의 분기만 가능한 수준의 단순 대화 설계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요.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대화 흐름을 제어하는 복잡한 대화 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비전문가도 GUI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없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수정이 가능한가? 그리고 새로운 대화 UI를 웹페이지처럼 매번 디자인하고 퍼블리싱하고 하지 않고서도
대화 설계 툴만으로 작성 가능한가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UI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놓으면 이후에는 대화 설계 툴만으로 대화 UI 작성이 가능한 솔루션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희 SDS의 관련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년 이후에 MS 마르코, 하팟 QA, 코코드 2.0 등 국내외 주요 자이너 처리 경진 대회에서 꾸준히 1위를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브리티 어시스턴트는 이런 검증된 기술력 기반으로 똑똑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컴포넌트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NLU는 딥러닝을 지원하면서도 적은 양의 학습으로 높은 인식 성능 달성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비전문가를 위한 모델 평가 및 개선, 재학습 도구를 제공합니다. 대화 관리자는 복잡한 조건의 멀티턴 대화를 지원합니다. 문맥 관리를 통해 고객 주도형의 보다 자유도 높은 대화도 가능하고요. 리치폼과 대화 UI 템플릿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봇 빌더의 직관적 GUI를 이용하면 대화 시나리오와 대화 UI를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멀티 테넌시, 봇 허브 등의 기능은 특히 전사 차원에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유연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저희 솔루션은 대고객, 임직원, 콜봇, 챗봇, 검색, RPA 연계 등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솔루션의 특징은 철저히 모듈화된 아키텍처인데요. 룰 엔진을 기본으로 자이너 처리도 지원하고 싶으면 NLU 엔진을 또는 하나하나 대화 설계 없이 업로드한 문서에 대해 지능형 검색이 필요하면 QA 엔진을 필요 시점에 확장 구매 가능합니다. 지능형 검색에 대해 부연드리면 기존 색인형 검색의 단점은 역시 이 키워드 기반의 단점이었죠. 사용자가 키워드를 적시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적시하더라도 문서의 한 기퉁에 그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300개가 넘는 검색 결과를 제시하며 이 중에서 찾아봐 하던 아쉬운 점도 있었죠. 저희 QA 엔진은 엑셀이나 워드 문서를 업로드하면 이를 기반 지식으로 학습하여서 관련 문의에 대한 검색 결과를 렐러번시, 즉 적합도가 높은 순서대로 사용자에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GPU 버전을 채택하시면 MRC, 즉 기계 독해 기능을 이용해서 답변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하이라이트해서 제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NLU 모듈은 플러그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신기술 업그레이드 및 다국어 확장도 용이합니다. GPU, CPU 버전을 선택 가능하시고요. 기타 유튜브에 브리티 어시스턴트로 검색하시면 관련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솔루션 소개입니다. 브리티 RPA는 저희의 대표적인 자동화 툴이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 2년 연속 등재된 솔루션이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품질 대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어텐디드 방식과 언어텐디드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다양한 AI 기술 연계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화면은 오는 6월에 저희가 출시 예정인 솔루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RPA는 특성상 포인트 자동화 툴이다 보니까 엔드투엔드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AI 연계 말고도 기업의 워크플로우까지 설계하고 통합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가진 RPA, OCR 등과 빌트인 연계를 제공하고 있고요.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내장하고 있습니다. AICC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재반 상담 업무의 효율화를 제공하는 통합 컨택센터 솔루션입니다. 물론 구축형도 가능하고요. NLU는 앞서 말씀드린 전화 상담에 보다 특화한 브리티 어시스턴트 엔진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콜봇, 상담 지원, 상담 분석을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새로운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추가 중에 있습니다. 저희 마이트라이얼 사이트에 오시면 솔루션들을 무료 체험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B2C 제조사의 국내 및 글로벌 AI 컨택센터 구축 사례입니다. 챗봇과 상담 지원 솔루션을 도입하셨고요. 이 고객의 경우 초기에 챗봇 없이 채팅 상담만 도입하셨다가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서 채팅 상담 메뉴를 사용자가 쉽게 찾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웃지 못할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챗봇을 도입하신 이후에 채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웹챗으로 링크를 연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요. 전화 물량이 폭주할 때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보이는 ARS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해서 트래픽을 챗봇으로 분산하여 성수기의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기타 상담 지원의 경우도 평균 응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상담 정확도와 고객 만족도를 제고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사의 완전 판매 모니터링 자동화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험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전달하지 않은 정보가 있는지 또 잘못 고지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죠. 저희는 이를 아웃바운드 콜봇으로 자동화하였습니다. 가입 고객이 전화를 받으시긴 했는데 죄송해요, 지가요 지금 병원이라서 뭐 하실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이 콜봇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수준까지는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업무의 70%를 AI가 처리하고 기타 심사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고객 업무는 아닙니다. 콜센터의 임직원 업무를 자동화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 회사인 저희 회사의 사례이고요. 저희는 수년 전부터 1인 1 업무 자동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콜센터 임직원분들이 단순 반복되는 보고서 업무, 그리고 시스템 점검 업무를 RPA로 먼저 자동화하고 필요한 부분을 챗봇과 연계해서 메신저로 시스템 점검을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또 최신 데이터로 보고서를 만들어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을 구현하였습니다. 관련된 야근을 해소했고 사무실 출근이라든가 VDI 접속하지 않고서도 긴급한 점검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임직원 만족도를 제고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거의 말씀드린 것 같고요. 부족한 경험하고 지식으로 또 짧은 시간에 함축해서 발표드리다 보니까 미흡했던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챗봇이 아니더라도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 관련해서 필요하고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